1919년 3.1 만세 운동이 벌어지던 그해 1월달 20하루 새벽 2시경에 68세 고종이 잠자리에서 심한 복통을 겪다가 한많은 인생을 마감하십니다. 고종은 죽기 1년 전에 조선보다 수천 배 큰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그 황제 니콜라이가 노동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받다가 가족과 함께 총살당해 가지고 애처럼 그냥 아무 곳에나 묻혔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죽기 1년 전에 미리 능을 정해 놨습니다. 왕이 잠자리에서 복통을 겪으면서 급하게 전의를 부르고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자 내관과 궁녀들이 급히 전의를 부르고 왕과 친족들과 국가 대신들을 부릅니다. 순종실록 부록에 20일 밤 태왕 전하가 편찮아서 전이 김영배와 총독부 병원장이 입진하였다. 자작 이기용, 이완용에게 급히 오라고 기별하였다. 21일 묘시에 태왕 전하가 독수궁 함령전에서 승하하셨다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가의 전통 중에 아주 특이한 전통 하나가 왕의 일기를 매일 서기관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일지는 보여달라고 그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손조의 왕의 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일지를 못 쫓게 해도 막 목을 내놓고 사명을 다하고 이러했던 조선이 515년 그 안에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만리장성이 있다면 조선에는 515년간 적힌 이 왕가 일지가 세계에 이런 일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왕가 이씨 왕족이 515년간 나라를 유지했던 역사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 당대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은 대륙의 조공을 줄망정 전통을 한 국가로 이어왔고, 일본은 지방마다 쌈질을 하는 칼제비들이었기 때문에 더 변화가 심했고, 그래서 이 왕가 일기가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내관과 몇몇 궁녀가 동동거릴 때 의사 김영배가 도착하고 이어서 총독부 병원장 에이지로가 도착합니다. 그때쯤 고종은 의식은 있었으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추정됩니다. 총독부 의사 에이지로가 아직 운명하지 않은 고종의 몸을 뒤척이면서 일본말로 중얼거리면 무릎을 꿇고 뒤에서 졸개각을 받아줬고, 왕의 전담의사 김영배는 손도 못 대고 몸을 떨고, 그때 순종과 이완용, 이기용이 도착합니다. 고종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잡수신 건 커피하고 식혜입니다. 누군가 독사를 하려 했다면은 고종이 커피 맛을 잘 아는 커피 전문가이기 때문에 커피에보다는 찬 식혜가 독을 타기에 유리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전에도 친러퍼가 고종하고 순종이 마시는 커피에 독을 넣어가지고 고종은 뱉어내고 순종은 삼켜가지고 그냥 눈을 허옇게 뒤집어 뜨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 후유증으로 순종이 병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독살의 위기를 몇 번 넘겼기 때문에 고종은 음식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왕 임무를 수행했죠. 마누라 강간으로 시해당하고 나라 국권을 차례로 빼앗기고 결국 독약을 먹고 운명을 하니 참 불운한 왕 중 한 분인가 합니다. 고종은 그날 새벽 3시경 이완용이, 조중웅이, 이지영, 민영위 등 서성이는 매국노들 사이에서 숨을 거둡니다. 순종실록 부록에 보면 고종은 9년간 7번 병원 의원 치료를 받았는데 감기, 치통, 가벼운 증상뿐이지 건강 체질이었습니다. 다음날 총독부는 고종이 뇌혈혈로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독살설이 퍼집니다.
그 독살설은 염습, 왕을 염할 때 참여했던 윤치호 등이 고종의 시신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어올라 있었고 피부색이 흑색이었다. 이건 독약 중독으로 돌아가신 거다. 이런 증언에 힘입어가지고 그리고 그날 밤 식혜를 올렸던 궁녀 2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해. 누가 죽였는지를 몰라. 그런 거로 봐서 독살설이 힘을 받는 거죠. 고종이 독살돼서 돌아가셨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가지고 고종의 임종을 지켜본 자가 이완용이 이기용이고 독살한 자는 한창수, 윤덕영, 한상학이 했다고 국민들은 알게 됩니다. 고종이 독살되자 의친왕, 영친왕, 고종의 손자들, 이후 전부 독살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에 잡혀간 덕혜옹주는 총독부 지령으로 어이 안상호가 전하를 독살했다. 나도 언제 독살될 줄 몰라서 물병에 물만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고종을 독살한 이유를 추론해 보면 당시 일본은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 전 세계 회의가 열렸어요. 파리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왜 너희는 조선을 아직도 점령하고 있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까봐 고종에게 조선인은 일본 지배에 만족하고 독립할 뜻이 없다라는 친서를 써달라고 국제회의에서 그걸 발표를 하려고 고종을 압박하고 있었고 고종은 거부하고 있었죠. 당시 일본에게 고종은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기를 죽이려고 마누라를 죽이자 러시아 공간으로 탈출해가지고 친일 정권에 복수했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외교권을 빼앗자 밀사들을 국제회의에 파견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거액의 비자금으로다가 전국 의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심지어 안중근이를 시켜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그래서 왕위에서 강제 탄핵시켰고 국권을 빼앗는 경술 국치를 벌이고 이르자 만주, 연해주 이런 데다가 망명 정부를 세운다고 준비를 하면서 수십만 독립군이 두만강 위, 압록강 위에 막 생기고 이러니까 시한폭탄이었죠. 근데 더한 것은 그때 그 유엔의 전신이죠. 국제 연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강대국은 식민지 국가 국민들의 뜻을 억압할 수가 없다. 식민지 국민들이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그러면 독립을 시켜줘야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이렇게 발표하고 이랬는데 고종이 국외에 망명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국제 연맹에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강제로 억압 당하고 있다 이런 외교전을 피게 되면 아주 골치가 아파지니까 망명 준비를 하고 있는 고종을 독살한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 그때 그 고종이 많은 양의 금을 이 항아리에 담아서 거의 20항아리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그 금괴를 담아가지고 이용익이 별장에 숨겨두고 이회영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만주로 가서 망명정부 준비하고 독립군 만들던 그 이회영이 이시영이 형제는 중국에서 왕을 실어올 배를 구하고 그렇게 망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 계획이 한상학이한테 들어가가지고 그가 이완용이 사돈인데 이완용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망명 계획이 일본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래서 고종을 독살한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고종의 최후를 부른 인물은 이완용이가 되죠. 이완용이 고종의 충신이었다면 고종의 망명 계획을 함구했어야 했는데 이완용이 일본 총독하고 상의함으로써 독살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이완용은 고종을 배반한 역적이죠. 고종의 영전에서 궁녀들이 이제 통곡을 시작을 하자 총독 직원들이 나와서 고종의 죽음을 이제 감추려고 당분간 커튼을 내리고 궁녀들 곡을 그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치지 않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왜 고종이 명성 황후시에 당하고 궁에 감금돼 가지고 목숨 위협받을 때 어쩔 수 없이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했지 않습니까?
그때 러시아파들이 고종을 주관하려고 지네가 강제 결혼을 시킨다면서 지네 맘대로 간택한 여인이거든요. 고종은 거들떠도 안 받는데 그래도 왕에게 간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수절을 하고 있는데 매국노 윤덕영이 경술국치 벌어질 때 순종의 황후 몸에서 옥새를 뺏어낸 그 윤덕영이 다시 지가 고종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 수절하는 여인을 금마차에 태워가지고 덕수궁에 갖다 놨어요. 데려다. 그래도 고종은 거들떠도 안 봤는데 고종이 돌아가시자 이 여인이 그렇게 서럽게 국이 떠나가도록 왕가에서 마련해 준 집에서 적은 생활비, 뭐 자기 서름하고 고종에 대한 그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죠.